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미약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우리나라 제약업종 중에 R&D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아들 형제들과 그 어머니 그리고 또 딸 간에 이제 이 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시끄러웠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한미약품의 모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지주회사인데요. 그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한미약품도 이 좀 골 때리게 된 거죠. 한미약품 자체는 그 기존 회장이 임명했던 그 회장 쪽 사람들이 전문 경영인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회사인 지주회사 쪽은 또 임시 형제들이 그 경영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주회사인데도 이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웃긴 그 상태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도 이 기업을 그러니까 성장시키는 데 투자를 온전히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특히나 이 지주회사와 이 사업 자회사 간에 경영권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제대로 된 R&D에 집중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약품은 기존에 해왔던 R&D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많기 때문에 이 향후 이 R&D 성적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즉 기업 가치가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그런 연구가 신약 후보 물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임상 단계에 지금 진입이 돼서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장에서 건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죠. 지금 특히 이제 R&D 중에 이 한미약품이 하는 것 중에 주로 이제 계량 신약과고 복합 신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신약보다는 굉장히 빨리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량 신약이라는 건 말처럼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인허가를 받은 신약을 좀 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약에 어떤 질환에 대해서 더 특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더 개량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효능을 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시킨 그런 신약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신약 개발보다는 굉장히 짧게 빨리 이제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미약품은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내수시장에서 매출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한미약품 중에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비만치료제입니다. 지금 비만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미약품도 이 비만치료제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고 임상 단계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임상 단계가 공개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는 이 한미약품의 실적이나 또 기업 가치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의 임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무슨 고용암 치료제나 이런 그 항암 치료제 같은 것에도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전분기와 대비해서 나름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데도 한미약품 그 자체 사업에서는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연결포괄손익계산서 3분기까지를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약품의 이런 실적 개선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모회사인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주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뭐 OCI의 회사를 매각한다 뭐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도 이 경영권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도 한미약품에 제대로 투자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주 쪽이 41.42%의 지분을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나 신동국 회장까지 보유한 걸 생각하면 전체 물량의 약 60% 정도가 잠겨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연금은 지분을 시장에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 한미약품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쉽게 매물이 돼서 나오진 않고 있죠. 그래서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40%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지주회사고 그 밑에 지금 사업자 회사로 한미약품이 있고요. 이 한미약품이 이제 제약을 하고 있고 R&D를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는 이런 한미약품의 계열사들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주회사죠. 네. 그리고 지금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이 지금 대주주연합과 형제들 간에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왔지만 결국은 임종윤 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이쪽 대주주연합에 넘기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이 지분 63.7% 거의 50%가 넘어가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종식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사회 임원들을 대주주연합이 원하면 언제든지 임명하기도 하고 해임할 수도 있는 숫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이 됐고 이에 따라서 한미약품도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문 경영을 중심으로 경영을 해가는 쪽으로 경영권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그런 주가 할인 요인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서 한미사이언스 주가를 10만원 이상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10만원 이상 만드는데 가장 기본은 한미약품의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왜냐면 이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도 같이 동반해서 밀어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미약품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이 종식이 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내년 3월 달에 정기주총할 때 그 전이나 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미약품의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이건 시장 전반에 걸친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12월 9일 날 지금 24만 3,500원을 바닥 가격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세를 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미약품은 경영권 분쟁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전문 경영 중심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갈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시장에 나올 겁니다. 특히나 자산 취득과 소각같이 직접적으로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는 내년 주총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봐서 적정 주가 38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거기서부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먼저 나타나고 내년 3월 달에 정기주총 이전에 나름대로 이제 주주가치 제고 방안들이 나오면 그러한 부분이 플러스 알파로 주가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런 색안경을 벗고 제대로 된 기업 실적과 R&D 이런 가치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